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사마시 진나라를 사마현이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마현은 도랑이 넣고 두터우며 일처리하면서 반드시 어지르고 간대했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잘 받아들여 주었으며 사람들에게 싫은 기척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처리에 받고 잘 도모하며 큰 일을 가단성 있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나라를 안정시키고 사방을 경정할 수 있었습니다. 서진은 창후 군주이며 초대 황제입니다. 신은 영, 전안세, 이 대신 사마의 손자입니다. 사마사의 장남이며 어머니는 망원희입니다. 묘원은 세조, 시호는 모황제. 이 나라 가쁜 연간에 국평경 후에 봉해졌다가 급사중과 봉건 도의를 역임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승진의 장군이 되었다가 상기상시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승진의 중호군이 되어 가제를 받았다가 동무양에서 조한이 즉위하기 전 영제만 공으로 중무공으로 승진하면서 신정향으로 진봉되었습니다. 아버지 서보사가 신랑 자기를 받은 이후에 세자가 되어 모군 대장군에 임명되었습니다. 사마사가 사망한 뒤 사마양은 이 나라의 마지막 황제 조한에게 제의를 선정받아 황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국부를 진위로 받고 서재인을 건국합니다. 여기서 사마소 사망 후 3년상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이때 사마임의 짐이 이래봬도 백성들을 예로 교화해온 집안 사람이다. 3년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행하였습니다. 선양 문제 등으로 성복을 벗었다가 믿음의 이름 송량문 방문거로 성복 문제가 불거지자 사마양은 자신만 믿겠다고 하고 성복을 다시 읽었습니다. 사마의 발상 해프닝은 당신은 물론이고 복선대의 사마왕조차도 한 문제가 피한 것을 진무지가 다시 살렸는데 이건 꽤 잘했다고 크게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게 쓸만한 공직들을 선대들이 다 알아먹고 마지막 카드인 선호 정보는 한참 후에나 이룰 수 있었던 사마형의 체면을 세운 건수입니다. 이 서진이 거운곡이며 왕년의 자비가 현재로부터 선명을 받아 강제로 즉위하면서 호환을 멸망시키고 이 나라를 거운 것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태시 4년, 태시 1년, 태시 1년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율령을 반포하였습니다. 이로써 일호가 여행이 구분된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10년간 태강지치라고 불리는 성세를 이루지만 식적장애인을 미치지 못하고 호자가 내둬서 끝내 그가 죽은 뒤에 진단하는 파랑이 나뉘어 정신끼리 권력 성경을 걸렸습니다. 사마치가 즉위하는 파랑의 난을 끝났지만 영가의 난으로 이민족들에게 쫓겨나서 관정과 주문을 이민족에 뺏기고 관정은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즉 동예인입니다. 후에 5, 16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통일을 그저 먹었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지만 비싼 상황에서 통일을 앞두고 나라를 아파하는 전쟁의 부견을 생각하면 그가 단순히 천하를 가져 먹었다고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부견보다도 어쩌면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한 초비조차도 그 쉬운 거저 먹기를 못했다는 생각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 해도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멸망 전에도 야만한 명령이 10년 가까이 철저히 준비한 전략을 통해 성공한 것입니다. 천하 통일하기 전에는 즉위 초반에는 태의령 정기가 바뀐 꼬임 태의령 정거가 받친 꼬미 머리 가죽을 위험한 화선음 모자 등 가죽 옷을 치두를 대주전 앞에서 불태우고 다시는 이런 걸 바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을 정도로 청렴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통일이고 점전 가전제를 발표하며 토지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사진곡의 이런 초반은 아직 적곡이 존재하므로 나름 자제하면서 살았으나 280년의 천하를 통일한 뒤에는 긴장감이 풀려 자제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자체 통감 기록에 따르면 통일이고 삼하임은 잠시를 서류 열고 사치를 벌였다는 소설이 존재합니다. 한 번은 노신이었던 사도 이완이 술자리에서 역자를 이루마니가 이 자리가 너무 가무하다라고 했을 때도 술에 취해서 헛소리 한다고 했지만 그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한마디로 황제의 자리가 상하층에 너무 가관하니 황태자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 상하층에 문제를 던져주었습니다. 그걸 가난풍이 가로채서 학자들 매수에 답변을 쓰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인 가충의 부탁에서 답안지를 받았으나 이렇게 훌륭한 단문을 쓸 수 있는 사람 나라에 몇 명 없으니 이걸 서출하면 황제께서 다른 사람이 대신 써진 것을 지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뒷감당이 어렵습니다. 문장 내기 평범한 사람을 골라서 답안을 쓰게 하고 태자께 베끼도록 하십시오라는 조건을 두고 가난풍은 설쓴 것도 아니고 못 쓴 것도 아닌 중간 소지나 사마총에 받아쓰게 하였습니다. 사마임이 이것만 믿고 사마총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신하들부터 군주로서 이 능력에 대한 독서를 먹는 모습이 수차례 보이는 꽤나 드문 경험입니다. 좋게 보자면 저렇게 극대를 당하고도 비보는 일은 별로 없었던 점에서 특이한 인물입니다. 6월짜리 보고 발 뻗는다고 사마영이 그런 성품을 알게 더 저런 일들이 찾았겠지만 요금 먹어서 또 최소한 그렇게 말하는 신하들을 존중을 해주었습니다. 그 시인의 시황자를 후한 이 나라의 조조, 저비 등 권력자들의 집단 낙설 암토와 비교하자면 사마임이 훨씬 초대 환경이 시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활령 이야기에 갑자기 등해가 왜 나왔는가 하면 등해가 정해인 난 당시 억울하게 일찍이 주력당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인연을 벗겨주는 일조차 제대로 안 된다면 제갈량 같은 신하가 이따 한들 쓰여질 수 없다. 뭐하러 제갈량을 찾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사마임이 등해의 신호를 해주어 사사람들의 어감을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화 자체가 원래 사마총의 일하다 사마총이 뭘 모르거나 해서 속성의 행위를 농담했거나 이에 일화 자체가 후대의 가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여담적 황제의 하사을 부셔버리는 일은 전근대 사회에서 어떤 핑계로도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일화 자체가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저 일화의 경우 실제로 벌어졌다면 황제 이전의 속성의 정적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사건입니다. 신세에는 각종 귀담이나 증권과 홍모지 수준의 카더라들도 많이 인용하다 보니 저는 여기 신빙성 없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그냥 하나로 사람이 일만의 공전을 거느리고 누굴 골라잡아 밤을 즐기지가 애매하니 양이 끄는 소리에 타고 양이 가는 대로 한 뒤 멈추는 데를 골라잡아 그 후군과 동침한 일화가 사마연을 비판한답시고 적혀있고 일부 후군 자기 방 앞에 양이 좋아하는 소금을 뿌리거나 잎사귀를 꽂아놔서 자기 방만 찾아가게 만들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놓고 선정적이고 어디서 하기 쉽지가 않는 과장된 가십비 몇몇 후궁들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일을 들고 사마염을 비하하는 서들도 보입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도 사명왕의 진정한 정을 받아 그가 주로 가까이 했던 후궁 몇몇의 기록만이 확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일만의 공료를 들었다는 기록 자체가 지나치게 과장되었습니다. 일만의 공료가 모두 사마임의 후궁인 것도 아닙니다. 주례에 따르면 그가 천자의 후궁은 아무리 많아도 100명 정도이고 평생 유학 군주를 자처하는 진문에 사마임이 저런 부모를 인지하지 못했을 없습니다. 당초 인원이 절반 5,000명은 오나라 선왕의 군인들을 다시 기용했고 정권 초기에 다량의 군인을 뽑은 것은 사실입니다. 호방의 사례에서도 나오듯이 국내 1만 원우는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마임 역시 나라를 거부한 창업 군주이며 초대 형제답게 자식이 많아 호군도 꽤 있었고 여색을 들겠지만 이런 식으로 초대 형제가 되도록 많은 자식을 두는 것은 단순히 예색을 벗겨서만 아니라 정권 초기 왕실 친지 세력인 정치를 늘린다는 점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많이들 했던 일입니다. 유독 사마에게서만 여색을 밝힐 이미지가 더 씌워진 것은 후대의 악의적인 기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마영의 자식들은 나중에 파랑의 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실왕으로서 세력을 키우고 성장하는 인물을 들이는데 이런 황자 황녀들을 뽑더라고 나중에 이들의 활용할 조직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내와 영화한 조직, 국내 조직이 급격하게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적국인 오나라 국녀들이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해 길거리에서 내쫓기를 의기하자 이들을 외면했고 해왕실에 들어서 추가적인 민간 처녀들이 직무를 하지 않으면서 여관 조직을 합중한 사마임이 굳이 사치를 부리지 않고 공손스의 직기를 그대로 가져다 썼을 겁니다. 후왕 강무대의 사례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사마임은 왕족 정치를 오대할 목적으로 전국 각지를 사마시를 적에게 번봉하였습니다. 분권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마임 사후 사마충의 제의를 잇자 정치인 외척 양씨를 적은 차제가 되었습니다. 가하오가 사마의 협력에 양씨를 처치하고 사방한 에게 정권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의도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가하오는 사마랑과 사마이를 죽인 뒤 정권을 독차지합니다. 가하오가 사마호를 폐위시키고 독사라는 찬양을 삼자 사마랑과 사마경은 기업 가하오를 죽입니다. 이후 16년간 권력 상전의 비극이 계속됩니다. 서진은 건국한 사마영은 이 나라 멸망이 한군 강화를 위해 지나치게 황족 정치인들을 억압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런 황족 정치를 우대할 목적으로 총 27명에 이르는 사마시 1.5대로 홍가현 관여의 왕으로 봉했습니다. 왕패를 피해 본방을 왕이 말했기 때문에 본태의 규모는 작았으나 이들에게 호구와 일정 수의 군대를 함께 나눠줌으로써 우대의 소람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후 황들은 호구에 따라서 하사받은 군사의 수가 달랐습니다. 호구가 2만 호일 경우에는 군사 5,000명, 호구가 1만 호일 경우에는 군사 3,000명, 호구가 5,000일 경우에는 군사 1,500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마임은 성씨가 다른 공신대교도 자기 본토 군대를 하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사마임은 제후국대의 황실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상은 분간을 가속하는 결과를 놓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마임 사고 백치 사마층 시위를 이용해서 제후국대는 권력 상정의 비극이 멸파랑의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제후국은 항일 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90년 사마층이 해제 여러 가지 중계했지만 그는 매우 아둔한 인물이었습니다. 굶어 죽은 백성들이 있다는 말에 밥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정도로 바보였습니다. 뚜껑이 울음소리를 듣고 조정을 위해 우는지 개해를 위해 우는지 몰랐습니다. 공정의 뚜껑이는 조정을 위해 울고 남바스의 뚜껑이는 개해를 위해 온다는 신하의 대답을 한 자의
한치 의심도 없이 믿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사마총의 인물이 모자람을 알고 조정에서는 그의 퇴자 자료를 놓고 논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형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문제를 밀봉한 후 그것의 퇴자가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사마총의 부인 가남풍이 미리 알고 문제를 알아내 다른 사람을 통해 답을 얻고 사마총에 연습시켰다고 합니다. 사명의 퇴자 사마총의 답을 보니 최소한 동문서답 아니었던지라 그는 사마총의 퇴자자를 유죄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마총의 황제가 된지 자연스럽게 일찍이 발하여 정권을 사마영의 향후 양태와 그녀의 아버지 양변에게 돌아갔습니다. 외척 양변이 정권을 장악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생겼으니 바로 항우 가남풍이었습니다. 항우 가남풍은 야심이 많은 여자로 예문은 별로 없었으나 일찍이 사마총의 퇴자자를 지켜낼 정도로 군무술생에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우선 외척 양조를 제거하기 위해 항적 원로인 야나망 사마랑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랑은 소극적인 처세를 보이며 이내 화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에 가항은 젊은 초왕 사마이에게 밀서를 보내 군대를 일으킬 것을 종봉하였습니다. 초왕 사마이의 군대를 이끌고 나에 들어왔습니다. 가항은 양렬에게 반지를 시어 그와 그의 일당님의 1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이후 가항은 사마랑과 노신 이관에게 전무 보좌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사마랑이 정권을 독차지하자 가항은 사마이에게서는 각각 불만이 쌓였습니다. 가항은 자신이 정권을 잡고자 했으며 사마이는 외척 양조를 말하는데 군사를 일으킨 자신의 공이 가장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서로 쓴 것은 가항우였습니다. 그녀는 사마의 불만을 알아차리고 해제의 밀명을 빙자해 사마에게 사마랑과 이관을 체포하여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사마랑은 사마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가항은 사마이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과 20살 남짓한데 대규모 군대까지 가진 사마이가 정권 침체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그녀는 해적이 거짓 조사에 사마랑과 이관을 죽인 죄를 물어 사마이를 죽였습니다. 사마이는 비로소 가항우에게 영담한 것을 알았으나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로써 가항우의 천하가 심장과기 됐을 즈음 제3월이 가항우의 근심거리로 등장하였습니다. 가항우는 자신의 소생이 아닌 태자 사마열이 영탁하여 그가 장사한 후에는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태자 사마열을 폐위시키고 독살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양제를 새롭게 태자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가항우의 전행이 극에 달하자 서진의 사마수의 일적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왕 사마른과 제왕 사마경이 가항을 죽여버렸습니다. 가항 종으로서 서진 조정은 안정을 찾은 듯 했으나 이후 혈력간을 죽고 죽이는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항을 죽인 사마유는 301년 해제를 대성왕으로 몰아내고 스스로 제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소식이 각 지역에 전해지자 사마경은 장사왕 사마열, 성당 사마영, 하관은 사마홍과 연합하여 사마를 죽이고 해제를 포기시켰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보좌할 사마경만 나가이 남고 다른 제왕들은 봉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마경 역시 최고 권력의 맛을 알고 주색에 빠져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시 사마영 사마왕의 군사를 일으킬 구실이 되었습니다. 사마경이 이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 정권을 잡은 사람은 사마예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사마영과 사마왕이 연합해 사마예를 공격해야 하였습니다. 이때 사마예는 불에 타져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마영은 승상이 되어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또한 마침 해제가 공성했던 황후 자리의 양씨를 보강하면서 황태제까지 책봉하라 하자 사마영 스스로 황태제 자리에 올라 황해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시 일족의 권력 성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마영이 황태자가 된 것을 통해형 사마월이 불만을 부은 것입니다. 사마는 군사를 일으켜 사마영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영이 해제를 데리고 사마왕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세력이 약해진 사마영을 대신해 사마왕에게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마왕은 2차로 군사를 일으켜 사마영과 사마왕을 차례로 죽였습니다. 306년 해제가 사망하자 사마왕은 해제의 동생 사마치를 해제 제의로 옹립하였습니다. 이로써 무려 16년간 지속된 혈육권의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8명의 제후 왕들은 오로지 권력을 옮겨주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으며 파랑이 나뉘어 희생된 제후 왕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또한 해제 때의 연호는 무려 10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서진이 삼국 통일을 한 지 불과 30년도 채 안 되어 벌어진 항적들의 피비린내는 나라 백성이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만이 전쟁을 목숨을 잃었으며 생산 활동이 마비되고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었으며 치수 시설이 방치되고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살던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남으로 이주하는 유민들의 대거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동지이 건국됩니다. 이상 사마엠이 진나라를 건국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당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